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타입니다. 오늘은 편집성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 나눌 편집성 성격은 편집성 성격 장애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편집성 성격이라는 것도 스펙트럼상 안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다 건강한 수준의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극단으로 갈수록 정신병적 수준의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편집성 성격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들으시면서 내가 성격 장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나의 성격에서 편집적인 성격이 좀 두드러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편집성 성격은 타인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과 의심이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업적을 자꾸만 누군가가 가로채려고 한다 라는 이제 의심이 계속 들어서 굉장히 보완을 철저히 한다던가, 이런 이제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회사 생활에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착취하고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잦은 다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제 결혼 생활에서 나의 파트너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는 어떤 의심이 지속되는 의처증, 의부증과 같은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이제 심각한 예를 들어보면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 이런 것들도 편집성 사람들이 경험하는 피해망상적인 부분인 거죠. 제가 경험한 편집성 성격의 예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스토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맨날 감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TV에서 하는 내용이 나에게 전달하는 내용이다. 라는 이제 어떤 과대망상적인 그런 부분들도 편집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소송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이 편집성 성격의 본질은 자신의 내부의 부정적 속성을 투사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의 긍정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속성도 수용하고 통합하여 받아들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속성은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외부로 돌려버리는 투사의 방어 기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외부 사람들이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통의 근원, 나의 이 힘듦의 근원은 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결과 이제 우울한 사람들은 나를 조금 학대를 하거나 뭔가 자살 시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내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가 문제야 라고 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거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특성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상담에 오는 것도 사실은 흔치는 않겠죠. 그래서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갖고 있는 분이 상담에 왔다면 정말 힘든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일단은 예상을 하고 상담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나를 해를 입히고 공격할 거고 상처를 입힐 거다라는 강렬한 두려움, 공포감이 이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을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타인의 어떤 동기에 대해서 모든 에너지가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상담에서 진전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질투심에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이제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데, 이 편집성 성격인 사람들도 굉장히 질투심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집성 성격은 투사 부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야, 다른 사람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이 나를 질투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 거를 뺏어가려고 한다든지 나를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한다든지 그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편집성 성격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장 배경에서 자랐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성장 과정 안에서 반복적으로 제압당하고 뭔가 모욕당하고 굴욕감을 느끼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조롱을 했다거나 비난을 했다거나 무서운 부모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서운 부모의 경험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다른 대상들도 부재했다. 다른 부모가 부정적이고 막 모욕적인 경험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면 좋을 텐데 그러한 부모도 그러한 대상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가 역시 편집성 성격의 특성을 가지고 그러한 예들을 많이 보여줄 경우 자녀도 그러한 특성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타인의 동기를 의심을 계속해야 된다.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면 자녀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양육자가 굉장히 불안이 높은 경우도 자녀의 편집성 성격 구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나 불안을 보고했을 때 불안이 굉장히 높은 부모는 이 아이의 불안을 자기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크게 재앙 수준으로 자녀의 고민을 부풀려서 해석을 한다던가 이러한 경우에 자녀의 불안은 적절하게 처리되기가 어려운 거죠. 뭔가 부모한테 나의 고민들, 걱정들이 이해받는다는 느낌보다는 고민이 더 증폭된다거나 아니면 내 감정과 이런 것들이 아예 수용받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을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이제 부분들로 지각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현실에서 느끼는 적절한 불안을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을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 지각에 대해서 혼란감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부모들이 그거를 타당화해주고 그래 그럴 수 있었겠다 해주면서 나의 감정, 지각 이런 거에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인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느끼는 그러한 이제 편집성 성격 구조로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양육의 결과 나에게 올 학대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공격하겠다라는 이제 성격 구조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도를 끊임없이 경계, 감시, 의심하면서 먼저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편집성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두 가지 양극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쪽 측면은 되게 자신이 무능하고 창피하고 혐오스럽다라는 자기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한테 이러한 내 모습 때문에 학대당하거나 경멸당할 거야 라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극의 이미지로는 내가 굉장히 전능하고 이런 과대한 자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의 자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은 정말 나랑 관련 없이 한 말인데 저거 나를 어떻게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나를 끌어내리려고 저런 말을 해서 뭐 그렇게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거대자기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측면도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은 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모든 일들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돼버리잖아요. 내 힘이 굉장히 막강해지고 전지전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이 저런 결과를 갖게 된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갖게 돼서 나에 대한 이미지의 두 표상 자체가 나에게 둘 다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편집성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담에 왔을 때 상담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은 상담 장면에서 이제 상담사는 이제 다양한 감정들을 내담자에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편집성 성격을 갖고 있는 내담자에게 치료사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싶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은 그러한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편집성 성격의 내담자 같은 경우는 치료사 역시 믿지 않겠죠. 그래서 치료사가 부적절한 부분을 들춰내서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려고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치료사가 나를 정말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 이제 진전될 때 어려움들이 꽤 많이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와 내담자가 굳건한 치료 동맹을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집성 성격의 핵심 자체가 타인에 대한 신뢰가 없음이기 때문에, 상담사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면 그것으로 치료는 끝이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상담사에 대한 불심, 의심, 화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상담사가 당황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예견하고 있었다, 담담하게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내고 버텨내는 것이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요. 그렇게 상담사가 담담하게 그러한 것들을 받아낼 수 있을 때 내담자는 나의 이런 분노감으로 인해서 보복당할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확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담사는 이 내담자와 작업을 하면서 자꾸만 이 뭔가 왜곡된 해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직접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올라오지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기 때문에, 상담사가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해석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안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사람이 날 미쳤다고 생각하나?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내담자가 먼저 그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담사 선생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땡땡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라고 대안적인 사고의 측면들을 가볍게 던져주는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뉘앙스가 중요한 거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가볍게 던짐으로 인해서 이 내담자가 상담사의 이런 대안적 사고의 측면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툭 던져준다는 거죠. 근데 상담사가 그거를 강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어렸을 때 학대 경험에 그러한 뭔가 제압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느낌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 관계가 이제 망가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의 이러한 이제 스킬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담사와 내담자와의 경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내담자 같은 경우는 타인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료사가 어떤 딱 만들어 놓은 그 구조화된 세팅을 벗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담사와 내담자가 정한 규칙, 경계를 성실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